이번 내용은요,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코딩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에러가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텍스 에러는 쉽게 말하면 문법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에러예요.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로 이제 코딩하다 보면은 여기 잘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텍스 에러예요. 고치지 않으면은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는요, 작성 규칙은 다 준수했는데 논리적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런타임 에러를 뜻해요. 일반적인 에러예요.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런타임 에러를 만나면요, 그 순간 프로그램이 작동을 중지합니다. 전문용어로 뻗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런타임 에러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배열 같은 거 탐색할 때 배열 인덱스가 초과되는 경우예요. 존재하지 않는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뻗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뻗죠. 그게 더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뭐 배열 같은 거 핸들링을 잘못하는 상황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 만든 거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문제는 이 프로그래머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상황까지 요구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구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기술이 AJAX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통신입니다. 통신. 백엔드랑 통신할 때 쓰는 기술이에요. 통신이니까 반드시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걸로 이제 백엔드랑 통신을 하는 기능을 이제 딱 사용을 하려는 순간 컴퓨터 랜선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 개발자 책임. 그런 상황에 또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다른 워드 같은 거를 써요. MS 워드로 뭔가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거를 USB에 저장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장 버튼 누른 순간 USB를 확 뽑아버려요. 그게 개발자 책임인가요? 사용자가 USB 뽑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 책임이에요. 최소한 그런 상황에 프로그램에 뻗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장 장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저장 공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대응하는 처리를 통칭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자, 고전적인 예외 처리는요, 개발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if문으로 다 점검하는 케이스예요. 자,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가 합산 결과를 반환하는 건데, 이제 전달된 파라미터가 음수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사전에 이제 정해놨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의 나이를 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호출 상황에서는 10과 20을 주면은 if은 통과하고 결과값 30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호출 상황에서는 if문에 걸리니까 0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 값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를 이제 사용자한테 우리가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모든 상황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쉽게 대응하자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ry catch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자, 에러 종류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try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요. 에러가 예측되는 부분을 try라는 블록으로 감싸시면 됩니다. try하고 catch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try를 막 실행하다가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러면 파이널리로 뜁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try를 실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그 순간 실행을 멈추고요. 캐치로 뜁니다. 그럼 캐치에서 이제 에러에 대한 대응을 하고서 지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try catch final이라는 구문을 딱 걷어내 볼게요. 자, 그 전에 지금 toFixed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const x는 1.34567890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console.log x.toFixed x라고 2라고 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픽스를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35가 나온 거죠. 반올림 합니다. 근데 Z 점투 픽시드라고 하면은 Z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Z를 출력하라고 하면 Z가 정의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Z.투 픽시드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메서드로 출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죠. 여기서도. 자, 이걸 반복을 돌렸어요. 데이터라는 배열인데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자연수니까 투픽스 2라고 하면 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i가 10보다 작대요. 그러면 i의 변화량은 0부터 9까지 1씩 증가죠. 그러면 i가 0일 때 오케이, 1일 때 오케이, 2일 때 오케이, 3일 때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프로그램 종료라는 구문을 넣어놨어요. 전체 실행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세 번째가 없으니까 undefined잖아요.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자, undefined에 대한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 뭘 읽으려고? toFixed라는 프로퍼티를 읽으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게 undefined라 이거죠. 그럼 이제 이 순간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뻗어버립니다.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럼 여기를 data.length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에러 상황을 강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에러가 예상되는 상황을 트라이 블록으로 감싸요. 아까는 프로그램이 뻗었죠. 자, 이렇게 트라이로 감싸면은 트라이 안에서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치명적인 에러를 만났다. 안 뻗어요. 캐치로 점프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을 해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 사용자한테 그래도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메시지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캐치로 전달되는 ERR, 뭐 ERR이라고 해도 되고 E라고 해도 되고 에러라고 해도 되고 뭐 헬로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파라미터예요. 일종의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한테는 에러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ERR.name이라고 하면은 에러 이름이 떨어집니다. %s에다가 넣은 거고요. ERR.message는 에러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콘솔.error라고 하는 건요, 그 콘솔.log의 자매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그 노드.js 써서 콘솔에서 출력할 때는 1도 그 감흥이 없고요. 네이버가 혹시 있을까요? 제 것도 딱히 에러는 안 나네요. 에러가 안 나네요. 이 웹브라우저에서 나중에 확인할 때 콘솔.error로 출력하는 애는 빨강색으로 나와요. 눈에 확 띄게 빨강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콘솔.뭐뭐뭐라고 나오는 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메시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게 색깔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콘솔.error에다가 그 에러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은 에러 정보 전체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에러 났을 때 우리가 보던 그 메시지 원문 있죠. 그 전체가 다 나오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finally라는 블록은요, 에러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이 finally 블록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배열 탐색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게 무조건 나오는데, 대부분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아까 제가 그 AJAX라고 하는 게 백엔드랑 통신할 때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백엔드랑 통신을 구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처리를 해요.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로딩바를 켜요. 여기서. 그럼 로딩바가 화면상에 뺑글뺑글 돌아가기 시작하고 백엔드랑 통신을 하겠죠. 에러가 나면 캐치로 들어가서 뭐 요청하신 처리 실패했습니다, 관리자한테 문의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이널리로 가겠죠. 정상적이라면 로딩바 키고 백엔드랑 통신하고 파이널리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로딩바를 닫아요. 화면상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없애줘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 흐름으로 가요. 이게 자바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문법인데 자바스크립트 하시던 분들은 이거를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아직도 디자인 수준 코드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리액트 하면 이제 많이 나와요. 얘네가.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이라서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보는 내용들이 그냥 생 HTML에서 코딩할 때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리액트 하면서는 좀 많이 보셔야 되는 문법들이에요.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는 얘가 클래스인지 우리가 알죠. U에서 쓰는 거는 다 클래스예요.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또 다른 클래스 중에 에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클래스 이름만 에러인 거지 그냥 네임과 메시지라는 속성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임을 출력하면은 이게 네임이 되고요. 클래스 이름이 네임이 되고 생성자 파라미터죠. 생성자 파라미터에 준 게 메시지가 돼요. 프로그래머는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근데 이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throw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이 객체를 던져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에러가 돼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어요. 에러를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뻗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멀쩡한 프로그램을 왜 죽여, 그쵸? 자, 요 내용과 트라이 캐치를 결합하면은 아까 봤었던 이 고전적 에러 처리를 모던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에러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가 실제 에러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 에러를 트라이 안에서 처리하면 여기가 에러니까 캐치로 뛰는 거예요. 자, 이때 캐치로 전달되는 요 ERR이 얘예요. 그러면 에러 이름은 에러가 될 거고요. 에러 내용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가 될 겁니다. 직전 예제는 throw를 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뻗었으니까 밑에가 아예 반투명이 돼버렸어요. 코드 색상이. 근데 트라이 캐치를 처리하면은 안 뻗는다 그랬죠.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1, 2, 3번 예제는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에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요 세 가지를 갖다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입니다. 아까는 그냥 X랑 Y로 했는데 많이 와닿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가상의 로그인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할 때 필요한 거 두 개죠. 근데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기서 강제로 에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밀번호가 없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서 강제로 에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 A는 널, B도 널. 일단 A, B 둘 다 널로 하고요. 풀을 호출하면서 아이디를 안 줬어요.
그리고 1, 2, 3, 4 비밀번호만 줬어요.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에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호출하면 여기서 일로 간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죠. 리턴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스로우의 특수한 특성을 하나 아셔야 돼요. 스로우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지만 얘를 호출하는데도 같이 연쇄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도 에러가 돼요. 연쇄 폭발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폭발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났는데 트라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뛰는 거죠. 그러면 푸 안에서 스로우로 던진 에러 객체가 캐치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캐치 쪽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는 에러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if 문이 없이 예외 상황에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아이디만 주고 비밀번호 안 줘볼게요. 그러면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스로우 하면서 에러가 던져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뻗어요. 근데 연쇄 폭발로 여기도 뻗어요. 그럼 트라이 안에 있으니까 캐치로 뜁니다. 이때 캐치에 전달되는 에러는 이 던져진 에러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전체를 다 놓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리턴을 못했어요. 리턴을 차마 못하고 일로 뛴 거예요. 여기도 리턴을 못하고 에러로 뛴 거예요. 에러가 났지만 트라이 캐치를 썼으므로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A, B는 여전히 널인 거죠. 리턴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제가 지금 1, 2, 3, 4, 5를 다 말씀드린 거죠? 5분 25분.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실습 여기까지 해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한 30분 조금 넘어서 이제 30분 전후로 실습 완성되실 것 같은데, 늘 아시죠? 조금 일찍 끝나시더라도 4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